first like to apologize for my voice. 자, 죄송합니다. vocal 우선 cords 제 seem to be 지금 irritated with me. 성대가 약간 So I'm 결렬이 gonna 오는 do 것 my best, and 같아서 I hope 제가 everyone 음성이 좀, can hear, 좀 and my enunciation 명쾌하지 is 않아서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Okay, so 자, as the title suggests, 지금 제목에서 I'm going 보시는 to 바와 discuss 같이 briefly, 저는 간략하게 the topic of 그 introducing 주제가 Sun 그 Master 대행 Tang's 선사님의 teachings 가르침의 to 교육법에 a 대한 Canadian classroom. 것을 To my knowledge, this has not 카나다에 been done 제시하는 in any 예비적 comprehensive way 연구입니다. 이것은 outside of 포괄적인 한마음 Center of 연구고요. 토론토 한마음 센터의 범위 밖에서 이어지는 교육법이고 시행착오가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그 선두에 서서 이러한 그 목표를 그 성취하는 데 노력을 하는 어떤 탐험적인 이러한 연구에 참여하는 일원 중에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잘못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심리학은 서양에서 불교를 해석하는 1차적인 개념의 틀 중 하나로 대표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심리학과 심리학의 개념, 그 언어들은 이 불교가 현대 서양인들에게 잘 설명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긴 언어와 도구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양인들에게 말이죠. 이러한 접근 방법은 지금 토론토 응용불교센터에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하는 배움의 학과 과정이 있는데 이것과 불교식의 상담 영적 돌봄 서비스로서 불교적인 카운슬링과 영적 돌봄 서비스인데 이것이 일반 대중에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그 실습과 그 훈련, 연습을 중심으로 하는 거. 이번 가을 학기에 는 불교와 그 액트예요.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하는 과목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스크린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잘 못 바꿔서 그러는데 제가 연설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스크린을 좀 바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학과 과목은요, 그 ACT인데요, Acceptance, 수용, C, Commitment, 전념, Treatment, 치료예요. 그래서 5명의 교육 담당 팀의 그 강사들이 있고 그 중에 한 강사가 저입니다. 저는 한 과목을 맡게 됐는데요. 11월에. 그래서 이제 몇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게 되는데 저는 너무 영광적으로 대행 스님의 선수행법을 소개할 그 역할, 관법, 관수행법을 카나다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된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가 받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임무이긴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연설하는 것 또한 첫 번째 대행선사식의 선을 가르친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개발 과정의 한 단계라고 오늘의 연설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이게 5분의 그 스크린에 보듯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의 교습자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통합, 즉 현대 서양 심리치료법과 대행선사님의 관법, 관수행법을 통합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화적으로 효과적인 교수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이런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문화적으로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관수행법을
행복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를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제 의견인데 제가 개념 정의하기는 관수행법, 대행선사님의 관수행법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1번은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다 내려놓는 것. 생각을 놓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생각들을 주인공, 근본적인 주처에 맡긴다는 거죠. 자, 근본적인 그 주처는 그것을 다 문제를 뭐가 됐건 간에 어떤 사안들도 다 해결한다. 3번은 계속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이제 맡긴 것을 주인공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관찰해서 지켜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를 나중에 제가 그 논문을 더 진행하면서 다시 열거하겠어요. 미시적인 차원에서 아까는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이렇고요. 미시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이 논문에서 지금 ACT죠. 수용 전염 치료법에 이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즉 이게 그 경험적인 훈련을 이라는 방법의 책을 통해서 대행선사님의 관수행법을 카나다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보는 게 미시적인 차원의 제 논문의 주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관점, 제가 음성이 다시 이상해지는데 지금 MBSR이라고 마음 챙김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법인데 이런 것은 그 대행선사 관법의 제2단계와 양립적, 호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의 주인공에 맡긴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주인공에 맡기면 주인공이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보는 이런 해소법 호환성 덕분에 저는 대행스님의 수행법을 캐나다 젊은층 사람들한테 이러한 관수행법을 배움에 있어서 그 두 번째 단계는 꽤 수용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캐나다는 사회적인 그런 환경이 이런 것을 분석적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꽤 까다로운데 이런 것은 이렇게 통합을 하면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걸로 계속 한번 넘겨주세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그저 관법 수용 전념 심리치료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자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추가적인 틀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그 대행선사님의 그 관수행법 선을 가르칠 때 왜 그냥 선을 가르치지 왜 추가적인 이러한 체계가 필요합니까? 하는데 이유가 몇 가지 이게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왜냐하면 불교와 그 수용 전념 치료법이 주제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평균적인 젊은 층의 캐나다 1.5세, 2세 젊은 층들은 학과들이 대학이나 그 중등 교육 과정에서 심리학 개론을 배우거든요. 이제 졸업할 때는 그런 심리학의 언어에 굉장히 친숙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거는 요새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장르의 그게 자기개발 주제의 책이고요. 이러한 인격 향상 이런 주제로가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장르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평균적인 캐나다 젊은 층이 뭐 자기가 독단적인 어떤 뭐 불교의 다른 개별적인 연구가를 하지 않는 한 이러한 그 대학교에서 받는 심리학 개론 같은 것 때문에 심리학이나 심리학에서 쓰는 언어에 더 친숙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학과 불교 관법을 통합해서 큰 스님의 그 관법을 가르치는데 접목하고 통합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하는 이유죠. 두 번째로는 비교가 문화적인 게 캐나다 사람들은 굉장히 그 분석적이고 사고하는 것에서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따지는 데 있어서.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발표하듯이 한국인들은 어떤 것을 세상을 인지적으로 그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그런 서양 사람들보다 덜 분석적이다라는 게 많은 연구자가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 사람들, 미국 사람도 그렇지만 데이터를 중요시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심리 치료법이 여기서 지금 효과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수년에 걸친 뭐 실험이나 임상 실험 이러한 그 확인 입증된 데이터에 의존해서 발표된 것에 더 감명을 받는 경향이 있고 더 수용적이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심리학의 틀 내에서 이게 그 경험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행선사님의 관법을 교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ACT가 뭐냐? 그 ACT죠. ACT가 뭐냐? 수용 및 전nhập 치료가 뭐냐? 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치료는 의미적이 클라이언트한테 그 치료를 하는 대상자한테 그 삶이 주는 어떤 고통이나 이런 난관을 그 밀어내지 않고 수용하는 그래서 제 치료법은 아니고요. 이게 어떤 비유법인데 요거 다음 거로 한번 옮겨주시겠어요? 바로 다시 돌아가서요. 이게 그 훈련인데 클립보드 연습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 ACT 할 때 우리가 언제 고통을 받냐면은 고통스러운 생각을 가질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그림을 제가 한번 지침할게요. 클립보드를 우리 얼굴 앞에 굉장히 앞에 보면 우리 주위를 볼 수 있나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그게 비유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클립보드가 그 생각이거든요. 집착. 그것을 굉장히 꼭 붙들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의 상징이고요. 클립보드를 잘 상징하는 그림은 아닌데 아무튼 두 번째 영상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클라이언트 의뢰인이 그 클립보드를 밀어내려는 하는 거고요. 이런 치료자는 오히려 그 환자한테 얼굴에다 밀어붙이려고 하고 이제 동시에 이것을 밀어내라라고 지시를 하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뭐 불안감이든 우울감이든 부정적인 생각이든 간에 그 클립보드가 상징하는 거거든. 이것을 좀 밀어내려고 아니면 뭐 창문 밖으로 던지고 싶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이러한 생각을 던지려고 할 때 그러면 이 클립보드가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한테 다시 반동돼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본인의 주의가 그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붙잡고 있고 밀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진짜 하는 것은 융합이라 그래요. FUSIN 이제 뭐가 이게 본인의 생각과 뭐 에고라든지 자기
같이 융합되는 거예요. 병합돼서 그냥 서로 얽히기 때문에 고통이 오죠. 그래서 ACT 치료법에 따르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놓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클립보드를 무릎에 놔보는 훈련을 하는데요. 이게 액트 그 수용 전염 치료법은 뭐냐면 불안감이든 걱정이든 우울감이든 뭐든 머리에 공간을 생성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본인의 그 주의를 다 뺏어가지 않도록 그 에고 자아가 이제 자유를 갖게끔 공간을 갖게 하는 건데 이것은 상징적으로 무릎 위에 클립보드를 놔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 의식이 무엇을 원하냐를 한번 그 공간적인 그런 자유를 통해서 한번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아마 지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그 다음에 그 불교적인 관점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그 스크린을 바꿀 필요는 없는데 액트에 대해서 클립보드를 무릎에 놓으면 심리학적인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 쉽진 않아요. 유연성이라는 게 말이 쉽지 유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 챙김의 노력이 필요해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클립보드가 내 생각과 불안이라고 생각하고 밀치지 않고 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실제 반응을 하지 않고 놓다는 거예요. 반응을 한다는 건 클립보드를 밀어제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액트 치료, 그 수용 전염 치료자들의 연구자들은 다시 말하자면은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다 그 융합 훈련을 통해서 반응을 다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융합 훈련을 통해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클립보드작인 놓으라고만 하면은 다른 장치를 발견했어요. 100개 이상의 그 탈융합, 융합을 떠는 거죠. 이게 충동 분리예요. 퓨전이 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 얽히는 거고 디퓨전, 탈융합은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는 거예요. 제 자아를 생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은 100개 이상의 그 탈융합 훈련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흐르는 물줄기 잎사귀를 띄우는 연습이에요. 이제 걱정이나 염려가 있다면 상상을 하게 하죠. 그 치료 대상자한테 당신의 생각을 잎사귀에 얹어서 흐르는 물줄기에 놔보십시오. 그것을 상상하십시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게 그 침몰하는 배에서 항해를 하는데 배 위에서 배는 침몰하고 있는데 여행 가방을 붙잡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 붙잡고 있는 형태가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이 클라이언트가 의뢰인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 때도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 진실,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러면은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뭐 등등의 부정적인 생각을 실제 그 현실,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 가방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 배가 가라앉는데도 불구하고 테라피스트 치료자들은 여기에서 어떤 걸 권장하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그 치료 대상자한테 당신은 굉장히 귀중한 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데 그 무게 때문에 배가 그 밑으로 가라앉는데도 불구하고 붙잡고 있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의뢰인이 그래요. 놓아버리겠습니다. 라고 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놔버리면 붙들고 있던 그 힘을 당신이 더 유용한 다른 그 귀중한 것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전혀 던지지 않더라도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을 옆으로 밀어놓고 그 공간을 마련해서 그 공간의 자유로 인해서 새로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은 제가 가리키는 과목의 그 절반 앞부분이고요.
TCAP이 뭐냐면은 그 토론토의 응용불교센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 후반부에는 관수행법을 제가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하게 될 건데요. 수용 전념 치료법과 관법을 유사점을 보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지금 대행 스님의 관수행법 그리고 영적 수행법과 그 수용 전념 치료법의 유사점을 줘야지 그 배우는 그 치료 대상자들이 그 수용성이 더 증가하거든요. 대행선사님의 관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문화적인 비교를 해줘야지 더 수용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관법은 적어도 고를 줄이는 거죠. 고를 없애는 거죠. 그것이 유사성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처음으로 들으실 개념일 것 같은데 관수행법은 제 의견으로는 제가 주장하는 것은 탈융합하고 수용의 권칙을 이행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은 왜 대행수님의 그 관법의 제가 첫 번째 정의한 게 놓는다잖아요. 그 놓는다는 게 탈융합이에요. 충동 분리. 제 손을 보세요. 이게 퓨전, 융합은 이렇게 모아지는 거잖아요. 뭐 부정적인 생각과 한쪽 손은 에고예요. 이게 얽히는 과정이에요. 에고 때문에 대행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가르치신다고 그래야지 더 맞겠는데요. 자, 지금 이 에고가 자아가 이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에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근본에다 다시 돌려놔야 이게 풀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걸로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찰하면 서서히 탈융합을 하고 충동 분리가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액트에서 말하는 탈융합 심리치료법의 언어입니다. 관수용법에서도 같은 개념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소는 대행 스님의 두 번째는 근본 주인공이 다 해결할 거라고 믿는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이 전체 그 과정 첫 번째 요소 놓는다와 두 번째 맡긴다의 요소가 그 생각을 놓고 내면의 아주 깊은 곳의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믿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러한 부정적인 거를 수용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에서 들어가 있으면은 반응하지를 않고 밀어내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적인 탈융합 충동 분리가 되는 거죠. 제가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은 관수행법은 또한 수용의 원칙이 접목된 거다라고 이미 접목된 거다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액트와 마찬가지로 심리학적인 유연성인데 제가 쉽지 않다라고 그랬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고 수년이 걸려요. 지금 현재도 제가 잘 안 되는 거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걸 가르쳐야 되니까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그 심리학적인 유연성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진정하게 지금 제가 내가 싫어하는 밀어내고 싶은 이 생각을 붙잡고 있는데 그것을 인지하고 놓는 과정을 인정하는 게 심리학적 유연성입니다. 제가 언급한 적이 없는데 액트에서 보면은 지금 그 삶을 본인의 가치의 중요성에 따라서 살고자 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 코미먼트, 전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 부정적인 생각 같은 것을 밀어놓으면은 관수행법에 보면은 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잖아요. 그게 강조하시지 않잖아요. 대행선사가 강조하시는 것은 관법의 세 번째 요소 무엇일까요? 지속적으로 내면을 관하라라고 가르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내 에고가에서 나오나? 정말 흥미롭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서 본인 자신이 생각하죠.
그리고 의구심을 내는 거예요. 본인 자아에서 뭐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고 가르치시죠. 그 근본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관찰하면서 놓는 것이 이것을 분리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일시적인 뭐 아침에 한 번 하고 뭐 나머지 그 23시간은 잊어먹는 게 아니고 계속 지속적인 어려운 과정의 관법이다. 자, 이제 아까 유사점을 다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저와 같은 교습자는 그 액트가 이제 그 수용 전념 치료법이고요. 그 관법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근본 주인공 지금 첫 번째 날부터 주인공이라는 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외국 분들도 뭐 여러 다른 그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 주체, 근본 그 중심, 그 이러한 초월적인 그 어떠한 주체, 나 자신의 주를 초월한 근본 주체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수행법에서는 그거는 중심 핵심이에요. 그 중심을 믿는 게 그 핵심이에요. 관법에서. 그래서 생각을 놓는다 그랬죠? 내려놓는다. 어디다 내려놓는가요? 그냥 돌려놓는 거예요. 어느 바닥에다 놓는 게 아니라 나의 근본에다 돌려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거죠. 놨으니까 그 근본 주체에서 해결하겠구나라고 믿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요소이고, 세 번째 요소로 넘어가면 그 어떻게 주인공 해결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자가 에고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리진, 출처, 정말 근본을 들여다보는 거죠. 두 번째는 액트에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사는데 클라이언트 그 의뢰인에게 도움을 되도록 도안이 됐는데 관수행법을 가르치신 대행선사께서는 자아를 잊고 자아를 초월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도안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행선사는 본인이 원하는 삶, 본인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원래 본인의 그 출처, 생각과 관념의 출처를 찾아서 그 본인이 생각하는 물리적인 자아를 잊고 그것을 초월하라는 가르치심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3분 남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BNR라고 MBNR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추구하지만 그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운동이에요. 제 주인공은 이제 자아를 초월하는 건데 제가 카나다 학생들은 가을학기에 제가 요 학과목을 제가 가르치게 됐는데요. 제가 그것이 그게 폐쇄적인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신념, 종교는 것은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믿냐 보이지 않는데 라고 분석적인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두 가지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라 그러지 않고 경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서양에서는 영적 추구는 하지만 종교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카나다나 미국에서 굉장히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요. 영적 추구는 하고 싶지만 어느 한 종교적 신념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엄격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다음에 MBSR은 뭐냐면 마음 챙김을 근거로 한 스트레스 완화법이에요. 마음 챙김을 통해서 카나다, 미국, 뭐 서양이나 모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치료법이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관수행법의 아까 얘기한 두 번째 그 요소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지금 상세하게 못 들어가겠는데요. 주인공 불성은 이 지금 존 카비신이 요 지금 마음챙김과 스트레스 완화를 창립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내재한 내면의 선
주장하신 분이에요. 내면의 그 순수성, 전체성, 뭐 모든 내면에 그런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그런 전체성, 순수성에 의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점정적으로 혼란과 고통을 받을 때 내재적인 선과 순수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흔들리지 않아요. 머리에서는 생각으로 흔들릴 뿐이겠지만 마음에서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관수행법을 대행선사께서 가르치는 두 번째 요소와 지금 상응하는 겁니다. 그 나무에 비유하셨죠. 대행선사님께서 나무가 아무리 상하 좌우로 흔들려도 그 밑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로 인해서 뿌리가 굳거나면 흔들림에 의해서 나무가 결국 부러지진 않는다라는 같다. 구부러지긴 해도 부러지진 않는다. 존 카벳진이라는 사람이 MBSR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법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도 같은 것을 주창하셨어요. 대행선사님의 두 번째 주인공 관법에 접목되는 부분이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고요? 왜냐하면 SBNR 영적 추구하지만은 중고에 구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이렇다고 제가 일반화시킬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무슨 이런 종교에서 해답을 잡고 자기네가 고통을 받을 때 그런 거 안내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지역에 성직자를 찾아가거나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최근에 읽은 그 기사에 따르면은 많은 급증하는 인구가 자기의 육감, 직감, 제가 그걸 믿고 싶었는데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캐나다 젊은 층은 지적인 어떠한 지각에 의존할 것 같은데 이런 밀레니엄 세대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밀레니엄들은 SBNR, 영적 충고, spiritual but not religious죠. 영적 추구하지만 종교에 구애받지 않는 이러한 현대의 이러한 MBSR은 아까 마음 챙김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고, 그래서 SBNR, MBSR 이런 게 굉장히 커다란 두 가지의 중추적인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리가 큰 게 날라가요. 제가 11월에 이걸 가르치는 걸 한 과목 2시간짜리인데 굉장히 벌써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을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썼지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제가 다 11월에 다 가르친 그 과목을 끝난 다음에 한마음과학원에 다시 와서 다시 피드백을 좀 보고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네요. 카나다 학생들이 제가 이렇게 가르쳤더니 어떻게 수용하더라, 어떻게 반응하더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유사점과 차이점을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다. 문화적인 이유를 이렇게 극복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을 상상해 보면서 지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캐나다 대학생들이면 상당히 문화가 다를 텐데 그런 학생들한테 이런 관법을 이제 심리 응용 치료에 응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혹시 짧은 질문이면 하나 정도를 받겠습니다. 네, 저기 질문이 있으시네요. 네, 질문 해주시죠. 네. 캐나다에서 와주셔서 이렇게 귀한 경험을 지금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대학에서나 혹은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을까를 항상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저도 이제 다른 종교의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종교의 학생들, 다른 생각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는데 그럴 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잠재력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라. 그러니까 관법이라는 것이 부처라는 것을 이름 짓지 않고 네 마음, 너 자신으로부터 이제 출발하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개념들 ACT라든지 이런 비교, 어떤 적용하기 위한 여러 노력, 그 저항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이해가 되지만 어떤 컨셉트가 아니라 그냥 너 자신에서부터 출발하고 너 자신을 발견하고 너 자신을 실험해봐라 하는 것이 어떤 관법의 그 기본이 아닐까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Thank you for the question. I was going to address that later in my presentation. 제가 나중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존 카bat-Zinn 뭐라 그랬냐면 내재한 내재적인 선, 순수성, 전체성을 가르치셨는데 제가 주인공 불성을 얘기할 때 하여튼 그러니까 이해는 해도 굉장히 전달하기 캐나다의 학생들한테 수용하도록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론토 응용 불교 센터에 오는 학생들은 자신을 불교 신념을 믿는다는 사람과 다른 절반은 불교를 수용하진 아직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이런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동의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종교적인 개념을 좀 사용하는 빈도수를 좀 감소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제가 교습자로서 그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내가 원래 본질적으로는 선하고 순수하고 전체적이다 주인공 그런 것보다는 무한한 잠재력 이걸 말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저께 청고 스님인가 어느 스님인지 제가 잘 생각은 안 나지만 제가 써놨거든요. 네, 이 단어 내가 써도 좋겠다. 과목 가르칠 때라고 제가 써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런 개념 더 많은 수용적인 효과적인 강의를 위해서 지금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더 많은 고찰을 해야 되겠죠. 감사. Thank you very much.